잉카 제국은 16세기에 침략한 스페인에 의해 정복당할 때까지 약 1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마지막 잉카 황제 아타우알파는 1533년 7월 26일에 처형당했습니다. 그의 유해는 스페인에 의해 기독교식으로 매장되었지만 그의 추종자들이 다시 발굴하여 잉카 전통 방식으로 미이라를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전에 이미 잉카인들은 침략자들을 피해 서둘러 마추픽추의 성체를 버리고 스페인으로부터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은 정교한 도로망, 법을 준수하는 사회, 시민을 부양하는 잘 발달된 농업 시스템을 포함한 문명을 종식시켰습니다. 잉카인들은 안데스 산맥으로 인해 다른 세계와 단절되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연구되고 있는 매력적인 유산을 남겼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페루를 침공했을 때 넓은 협곡을 가로질러 동굴 같은 빈 공간을 가로지르는 밧줄 현수교를 보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스페인은 아직 바퀴도 발명하지 못한 잉카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믿었지만 풀과 알파카 털로 만든 섬유를 꼬아 만든 다리를 어떻게 세웠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로프 다리를 건설하는 잉카의 기술은 지금도 마지막 잉카 현수교가 있는 케스와차카에서 볼 수 있는데 현지 주민들은 전통 기술을 사용해 3일 만에 다리를 재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추픽추로 이어지는 돌길과 연결된 잉카 현수교는 폭이 불과 몇 피트에 불과하고 76m 이상의 높이에 까가지른 듯한 절벽에서 떨어지기도 하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 길에는 침입자를 막기 위한 도개교로 사용되었던 탈착식 나무 부분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길을 따라 이동해야 했던 침입자들은 나무 판자가 재걸은 것을 발견하고 곤두박질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길은 위험한 특성 때문에 더 이상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지만 관광객들은 이 좁은 잉카의 오솔길에서 셀카를 찍다가 절벽 옆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파른 안데스 산맥은 농업의 이상적인 환경은 아니지만 잉카인들은 농작물을 심을 수 있는 테라스와 관계 시스템을 개발해냈습니다. 그들은 산의 측면에 계단 모양으로 넓은 플랫폼을 만들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평평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잉카 문명이 절정에 달했을 때 잉카인들은 약 100만 헥타르의 땅을 경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롱벽은 서리로부터 테라스를 보호해 주었고 잉카인들은 흙, 자갈, 모래를 깔아 토양을 관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우기에는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배수할 수 있는 정교한 배수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의 관계 시스템은 매우 훌륭했기 때문에 농작물이 몇 달 동안의 가뭄에도 피해 없이 견딜 수 있었으며 오늘날에도 배수 시스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잉카인들은 감자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잉카인들은 3,000가지가 넘는 감자를 재배한 것으로 추정되며 감자를 주식으로 할 정도로 많은 양을 재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자는 잉카인들이 재배를 시작하기 수천 년 전부터 페루와 볼리비아 남부 전역에서 야생으로 자생해 왔습니다. 침략한 스페인 군대는 엘도라도를 찾던 중 감자를 발견했지만 이 보잘것없는 갈색 뿌리 식물이 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스페인은 감자를 유럽으로 들여왔고 그곳에서 전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극도의 의심을 받으며 주로 동물 사료로 사용되다가 상류층이 이를 받아들여 참신한 음식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마리 앙투아네트는 머리에 감자꽃을 꽂았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인류학자들은 잉카인들이 감자 작물의 정교한 7년 윤작을 개발하여 다양한 품종을 실험할 수 있게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잉카인들은 태양의 신 인티가 잉카 부족의 조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태양광선이 폭발하는 금가면 안에 얼굴을 가린 인간의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삭사이우아만에 있는 태양 사원과 마추픽추의 유명한 태양의 사원을 포함하여 여러 태양 사원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후자의 경우 6월 말 동지에는 태양이 사원의 창문을 통해 흘러나와 제단 주위에 완벽한 직사각형의 빛과 바늘처럼 날카로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12월의 하지도 반대편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받아 같은 현상을 만듭니다. 바닥 중앙에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바위는
제단으로 묘사되어 왔지만 제단으로 사용되기에는 너무 낮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위에 새겨진 홍은 태양이 창문을 통해 완벽하게 정렬될 때만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는 아직 추측이 계속되고 있지만 농작물을 심기에 가장 좋은 시기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잉카인들은 별을 잘 관측했습니다. 잉카의 도시 쿠스코는 태양 광선과 일부 별자리를 모방하여 방사형 패턴으로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잉카인들은 별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측정하여 농작물을 심고 수확할 시기를 결정했습니다. 마추픽추에는 물에 비친 별자리를 관찰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믿어지는 2개의 거울 연못이 있습니다. 잉카인들은 금성 행성을 알아볼 수 있었고 금성이 태양의 종이라고 믿었으며 때로는 태양보다 앞서고 때로는 뒤처지지만 항상 주인과 가까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잉카인들은 쿠스코에 코리칸차를 비롯한 여러 천문대를 세웠는데 이 천문대는 금으로 완전히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침략자들의 약탈 군대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천문대는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원래의 재료를 대부분 사용하여 대성당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원래 천문대의 기초만 남아있는데 이는 지진으로 대성당이 파괴되었을 때 잉카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잉카 건축의 증거입니다. 잉카인들과 그들의 조상들은 큰 머리를 좋아했습니다. 엘리트 계급은 아이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바꾸기 위해 갓난아이의 머리를 묶어주곤 했습니다. 중국의 지배층 사이에서 발을 묶는 관습과 유사하게 잉카 귀족들은 두개골이 물방울 모양으로 부풀어 오를 때까지 2개의 나무 조각을 단단한 붕대로 감아 아이의 머리를 묶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현재 인공 두개골 변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잉카 제국이 형성되기 훨씬 전부터 페루 남동부의 콜라구아족은 갓 태어난 아기의 머리를 묶어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 관습은 잉카인들이 두 공동체의 동화를 촉진하기 위해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전통은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곧 사라졌습니다. 마추픽추의 성체를 건설한 위대한 파차쿠티 같은 후대의 잉카 왕들의 이미지에는 두개골 이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정교한 시술은 보통 출생 직후에 시작되어 몇 달 동안, 종종 길게는 2년 동안 계속되었으며 시술의 부작용은 의외로 적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머리 결박은 두개골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불가피한 뇌 모양의 변화는 불행한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뇌의 전체 부피가 변하지 않는 한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티후아타나는 태양의 기둥이라고도 불리는 잉카의 태양 시계입니다. 현재 2개가 남아있는데 그중 하나는 마추픽추에 있습니다. 단순한 해시계가 아니라 성체 꼭대기에 있는 네 귀퉁이의 돌로 그 그림자로 시간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바위 자체는 성공적인 수학을 기원하는 일종의 제단이었습니다. 또한 이 바위는 만지는 사람에게 힘을 준다고 믿었는데 아마도 그 위치가 태양의 열을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바위는 2000년에 한 광고 촬영 중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손상되었고 바위의 한쪽 모서리가 수십 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온도 변화로 인해 돌이 팽창하고 수축하여 복원 작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유적지 내에서의 촬영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잉카 문명에는 문자가 없었고 구어인 케추아어만 사용했기 때문에 잉카 문명과 관련된 문서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역사가와 인류학자들은 잉카 제국에 관한 연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5세기에도 여전히 청동기를 사용했던 잉카 문명은 유일하게 문자 체계를 갖추지 못한 문명이었습니다. 인류학자들이 찾아낸 가장 문자와 가까운 것은 키푸스로 알려진 복잡한 매듭 체계로 주로 금융거래를 계산하고 기록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식민지 시대의 스페인 기록에 따르면 잉카의 키푸스는 역사, 전기, 문자도 암호화했다고 주장하지만 현대 연구원들은 아직까지 코드와 매듭에서 숫자 이외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매듭은 옥수수, 콩 및 기타 식료품의 재고 목록을 작성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네 듭 사이의 거리는 계산할 물품의 양을 나타냈을 수 있으며 거리가 멀수록 창고에 농작물이 더 많이 보관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잉카인들의 가장 화려한 유산은 모르타르나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는 독특한 건축 방식입니다. 삭사이후아만에서는 바위로 쌓은 성벽의 유적을 볼 수 있는데 그중 일부는 무게가 100톤이 넘습니다. 거대한 블록을 현지에서 채석하고 청동 도구를 사용하여 모양을 만든 다음 밧줄, 통나무, 장대를 사용하여 옮겼습니다. 삭사이후아만의 일부 돌에는 인부들이 돌을 잡기 위해 장대를 꽂았던 움푹 들어간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돌은 채석장에서 대충 다듬은 다음 최종 목적지에서 다시 다듬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현장에서 블록을 세밀하게 절단하고 세팅했으며 마지막으로 연마석과 모래로 블록을 매끄럽게 연마했습니다. 돌은 모르타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서로 맞물려 있었고 잉카인들은 서로 돌이 맞물리는 각도가 다양한 잠금돌, 즉 키스톤을 포함한 건축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삭사이후아만에는 13개의 모서리가 있는 돌이 있고 마추픽추에는 32개의 모서리가 있는 엄청난 크기의 돌이 있습니다. 잉카의 건물은 그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진에도 견딜 수 있었다고 하는데 돌을 고정하는 시스템 덕분에 건물이 흔들릴 수 있었지만 진동이 가라앉으면 다시 제자리에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